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국내장은 결국에는 이 중요한 경제 지표나 FOMC 이런 매크로 이슈를 앞두고 눈치 보기 계속 보다가 장 초반 되기 위해서 결국엔 좀 힘이 좀 빠지면서 혼조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조금 아쉽기는 했죠. 일단 우리가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네. 우리가 쉬는 중에 또 내일 새벽에는 이제 FOMC 그리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좀 대응할 거 미리 좀 대응을 하고 팔 거는 팔자라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가던 게 가는 장이긴 한데 또 방산이 가다가 또 밀리는 것도 맞아요. 보고 또 오랜만에 또 화장품이 또 제대로 강한 반등이 들어오는 걸 좀 보니까 이 시장 자체에 참 정해진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가득 찬 있는 이 주요 이벤트들 잘 챙겨 보시고 네. 그 이후에 우리 또 본격적인 5월 시장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우리 5월 시장에 대한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요즘 뭐 종목을 막 사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좀 잘 사자. 그리고 좀 중요한 이벤트 이후에 사자.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는 도대체 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주식시장에 와서 처음 들었고 제일 많이 들은 게 바로 저 불확실성. 항상 그렇지 않나요?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불확실성의 답은 결국에 지금 시즌상 네. 실적주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된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표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삼성전자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상보다도 잘 나왔어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2분기에는 HBM3E까지 양산 계획을 밝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본격적인 반등에 다시 한번 시그널이 나오는 건가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화장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화장품 수출도 증가세라고 하니까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증권 통해서는 반도체 얘기 엄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모르시는 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또 파도 궁금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 우선 알아보죠. 삼성전자부터 봅니다. 자 팀장님 삼성전자 이제 사도 됩니까? 옛날에 샀어야죠. 그래도 좀 희망을 지금 주셔야죠. 다시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아요? 네, 키워드 한 줄로 분할 매수한다면 언제나 승리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매수 적기입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에게 짧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말 반도체 러버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한 분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다. 뭐 한 번에 확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언제나 승리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승률이 높겠죠. 근데 승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다른 종목들은 내가 매수를 해서 손절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손절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수를 했다가 손절했다가는 뭐 주식 접으라는 얘기 들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산다고 한다면 무조건 수익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업황에 대한 뷰랑 대응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손절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할 매수랑 비중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종목은 삼성전자로 정했으니까 네.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보면은 사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거의 매주 다뤘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네. 이제 SK하이닉스랑 더불어서 이 증권사 컨센서스도 매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매주 업데이트 되면서 실적 컨센서스나 이런 게 올라갔어요. 근데 전 할 말은 합니다. 저는 없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맞아요. 컨센서스 올라갔는데 잠정 실적이 4월 5일에 발표했거든요. 시간도 기억합니다. 8시 28분이었어요. 8시 28분이었는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컨센서스가 못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확정 실적은 그때 4월 5일 8시 28분에 발표한 잠정 실적과 매출액은 차이가 없었는데 영업이익은 1,000억 원가량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잠정 실적 볼 때 잠정 실적은 이제 DX 부분이랑 DS 부분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욕먹을 발언을 또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DS가 우리가 반도체고 DX가 가전입니다. 근데 보통 매출 비중이 6대4, 7대3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6.6조 나왔고 이제 DS가 30%면은 잘 나온 거예요. 1조 9천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1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네. 1,000억 차이로 삼성전자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DS가 메모리 산업부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산업 점유율을 계산해 봐야 돼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45%. 네. 그다음 SK 하이닉스가 25%. 마이크로는 10%죠. 점유율 1인데. 그렇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랑 동일하게 정말 HBM 빼고 딱 기존 낸드 플래시로 했으면 SK 하이닉스가 1조 8천억, 2조 8천억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는 최소 4조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 흑자 턴어라운드 했고 DS가 괄목화 성적을 내놨고 컨퍼런스콜에서 HBM 12단, 8단 맞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덮인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보는 뷰랑 대응은 다르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정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순간 제 친구가 딱 떠올랐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몇 년째 9만 원대에 물려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수익을 내려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단가 낮추기. 만약에 지금 9만 원에 매수하신 분이 예전에 네. 삼성전자로 이익을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너무 목숨 걸고 대응 관리 하실 필요 없이 나중에 뭐 3개월, 6개월 기다려 삼성전자 9만 원, 10만 원 갈 거니까 그때 안전하게 꺼내시고 추멸 자금으로 다시 대응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부득이하게 9만 원에 이번에 처음 샀는데 물리셨으면은 네. 비중이 10%가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사 모으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남이 있다에 전화를 하는 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화해라 친구야.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적기랍니다. 네. 네, 뭐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럼요.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진짜 길 것 같죠? 네. 네. 네, 제가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한번 봤는데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요런 쪽, 파운드리 요런 쪽인데 4분기 연속 적자를 끝내고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조 9,100억 원이 시현됐습니다. 대략적으로 2조 나온 건데, 상당히 뭐 긍정적입니다. 저희 뭐 지난번에 그 4월 초에 실적이 이미 나오긴 했는데, 부문별로 오늘 나온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AI 수요 강세 관련해서 이쪽 AI 칩, 그다음에 DDR5 고용량 SSD 이쪽 수요가 강함을 언급해줬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 TSMC랑 ASML 쪽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공종 쪽이 조금 부진을 했죠. 근데 왜냐하면 뭐 이런 PC나 가정용 PC나 뭐 자동차 쪽 이런 쪽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 근데 그쪽에서도 그쪽 그 외국 기업에서도 저 확인해 준 부분이 AI 칩 쪽은 강하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강하게 어떤 실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아시다시피 디램이나 낸드 이쪽에 어떤 이 재고 자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 요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반등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환차 손이었는데 이쪽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런 적자폭을 좀 축소해 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실적 어떤 향상에 상당히 견인을 해주는 부분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지금 4월 30일 낸드랑 메모리 디램 반도체 가격 상승 가격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예상치보다 많이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내일 쉬는데 내일 모레부터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2분기부터 이제 AI 기반 업황이 당연히
회복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 공급이 몰리면서 이쪽 AI 비롯해 서버 스토리지 업황이 긍정적으로 턴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간 부진했던 PC랑 모바일 분야, 이 부분이 좀 문제였어요. TSMC도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D램이나 낸드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AI 디바이스 기반 수요가 예상이 된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핸드폰, 모바일 폰에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고 네. 향후에는 이제 자동차에도 탑재가 될 겁니다. 휴대용 그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전에도 모두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전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부분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쪽이 좀 더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오히려 반도체가 호황이 하반기에 이제 지속되기 전에 아무래도 뭐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파동을 그리면서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요게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겠구나. 요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개인만 팔았어요. 은행하고 개인만 팔았는데 모두가 지금 모든 매수 주체가 지금 매수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발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면 그리고 이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이 이제 내년 초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우상향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D램의 슈퍼 사이클을 믿고 지금 오히려 조정할 때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저도 10년 전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 어떤 종목이 이제 갈 때 있어서 고점 같은 거 생각할 때 있어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종목이 어떤 때 최고가를 찍어야 될까? 요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반도체에서 이렇게 혁명이 있는 거, AI 혁명이 있는 건 저는 반도체가 태어난 다음에 최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이 저는 뭐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도 마찬가지. 이거 다 어차피 HBM이 들어가는 게 다 낸드랑 플래시 아닙니까? 네. D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뭐 그거 봤을 때 삼성전자 아까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셨는데 친구분 10만 전자 가죠. 가요? 갈 거라고 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좀만 더 버티자. 그래서 뭐 네.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TSMC도 이제 파운드리 쪽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고객사 재고 조정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 개선이 돼서 2분기부터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지금 뭐 AD 테크놀로지나 뭐 가온칩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올라가겠다, 저점이겠다라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2분기를 감안했을 때 이런 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좀 길어지는데 HBM 쪽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HBM3, 2 같은 경우에 8단이 현재 양산이 개시된 상태고 12단은 이제 2분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8단, 12단 아시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져와서 요걸 쌓는 건데 쌓는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에서 만들어 놓는 이런 D램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뭐 리스타킹 이슈나 아니면 어떤 그런 D램 반도체 관련해서 가격 어떤 상승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공정이 예전에 뭐 테스나 원익아이패스 같은 쪽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이제 하반기에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BM이나 후공정에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만들어놓은 D램이나 낸드가 이제 재고가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오죠.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오히려 더 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의 개선폭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원래 1분기 실적 우리 컨센서스가 4조 5조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6조 6천원 나왔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근데 이것이 원래는 2분기에 6조였는데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각각 12조, 13조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급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 2분기 합산이 3분기에만 나오게 돼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결국 삼성전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나머지 이제 SSD 수요 지속 이슈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SSD 관련해서 오늘 한양 디지텍이나 삼화전기, 삼화전자가 강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론형 AI로 가면서 이제는 SSD 관련해서 용량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그런 고용량 SSD를 이제 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SSD 쪽이 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메모리를 쌓기 때문에 수율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율관의 뭐 인텍플러스와 같은 검사 계측 장비 쪽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갤럭시 S24 호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DX 부분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 봤을 때 애플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애플도 이제 이번에 신형의 온디바이스 AI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이제 하반기에 주목을 다시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장연설을. 뭐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짧게는 예. 뭐 하반기만 가도 내 포트에 삼성전자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다만 조금 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환 반도체 아저씨 사랑합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오네요. 저희 저 여러 아저씨들이 맞아요. 여기 이제 토마토 TV, 토마토 증권 통해서 태어나고 있죠.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미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괜찮은 소리들이 이렇게 조금 맞아요. 나오다가 이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용산에서 실적감 제대로 한번 발휘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화장품도 계속 봐야 될까? 아니면 이제 단순히 좀 반짝하는 건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팀장님, 화장품주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볼까요? 계속 봐야 된다. 원래 저렇게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잘 안 합니다. 예. 김진환 전문가는요? 저도 괜찮다입니다. 괜찮다. 네. 자, 그럼 두 분 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워낙에 초반에 반도체가 세가지고 자, 화장품주도 오늘 또 탄력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살까요, 팀장님? 제가 확실하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거는 이미 단기 재료 소멸이 됐는데 그 뒤에 기대감을 줄 수 없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정말 실적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일 때 보통 그렇고 실적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대감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면 그것도 매매 관점입니다. 근데 실적이 한번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는데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 플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부각된 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이제 뭐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초에 부각이 됐을 때도 카지노나 이런 종목들은 반짝 상승했다가 밀렸다고 한다면 화장품은 조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종목 15개에서 20개를 찍어본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단기 관점 접근하는 4-5개. 제가 뭐 종목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 계실 테니까. 근데 그 종목 4-5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정말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 실적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완성 메이커를 붙여서 나가는 기업들은 실적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탁 제조하는 CMO, ODM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종목은 분명히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제조 방식, 그 다음에 그 메이커에 따라서 약간 그 소비자들의 마인드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뭐 공공연하게 말해왔고 뭐 정치적인 그런 거 이견 떠나서 저 역시도 제가 그 나라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나라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기업으로 마크 달고 오는 거는 저도 잘 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완제품만 들여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 마크가 붙어서 오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의 1년 반, 2년을 쉬어가는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ODM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지 한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거래 대금이 실렸죠. 그 다음에 ODM 기업들은 꾸준히 자기 가던 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약에 딱 화장품에 대해서 한 1주, 2주 단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산다고 한다면 내가 화장품을 한 10% 살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3% 사신 다음에 나머지 7%를 화장품이 음목 나올 때마다 담아 놓으시고 한 수익 관점을 2주나 1개월 정도 보시면 좀 수익 가져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눌렸을 때마다 담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뭐, 예.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탑픽 종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탑픽 너무 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 ODM 기업들은 다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딱 중간에 갖춘 종목은 좀 코스메카 코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탑픽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한국콜마나 뭐 코스맥스나 뭐 CNC 별로가 인터내셔널이나 아니고. IPMS 이런 종목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종목들마다 딱 보면은 이제 업종퍼 대비 뭐 저평가 심한 종목 아니면은 연간 실적은 균일하지만 분기 실적으로는 조금 흔들리는 종목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장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문자 표시 이제 기초화장품 ODM 및 OEM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그거요. 분기 실적으로나 연간 실적으로나 크게 오개티 없이 꾸준히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인데, 이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을 좀, 제한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분할 매수 못 하신 분들 코스메카 코리아가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고 나서 경고딱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뉴스로 경고딱지가 붙은 게 아니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서 경고딱지 붙으면서 신용자금이 못 들어오면서 탄력이 안 붙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를 차곡차곡 해놓은 다음에 경고딱지 떨어졌을 때 그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로 기지개를 켜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지개 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김진환 전문가도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월요일 미용기기 쪽 가고 이제 화요일 이제 화장품이 좀 움직였어요. 근데 오늘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뭐 트레이딩적으로 매번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신규 상장 뭐 삐아나 뷰티스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볼만하고요. 토니모리 뭐 CTK, 클리오,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도 차트적으로 관심 주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슈플레이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했었는데 중국 소비자 화장품 구매 수요가 좀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이 이제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큰 폭의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202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중국 소비자 화장품 재고가 상당히 높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다 떨어지니까 리오프닝 하면서 네.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국내 화장품이 근데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저희 뭐 2월 달인가 3월 달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중국향 화장품 쪽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뭐 아모레 쪽이나 그다음에 요런 LG 생활건강 쪽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바닥에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뭐 중국향 쪽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근데 LG 생활건강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더후라 그래가지고 고가 브랜드 예, 요게 조금 매출의 50%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는 있다 하지만 이제 인디 브랜드나 아니면 자국산 브랜드 같은 것 아니면 이제 외국의 고가 브랜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향 쪽이 생각보다 좋은 작년 매출로 인해서 부각이 됩니다.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것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을 다변화하는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는 게 오히려 낫다. 예,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보는 것들도 매출 다변화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맥스랑 클리오를 가져왔는데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 매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이 좀 늘어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22%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국향 관련해서 오늘 중국 쪽이 좀 많이 좀 갔는데 클리오도 오늘 그래서 좀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중국향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성장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나만 믿고 따라해서 화장품의 글로벌 화장품의 어떤 대세는 인디 브랜드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네. 인디 브랜드 쪽에 어떤 비중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중국 법인이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이 인디 브랜드 비중이 좀 높은 이 광저우 쪽이 이 코스맥스의 중국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센이라는 그런 중국 회사랑 합작 공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또 생산 공장을 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합작법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국내 시장의 성장세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매출도 다변화한다 그랬는데 미국 법인이 이제 2월에 특히 영업이익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매출이 이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도 상당히
여전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올해 26.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클리오도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1번 턴어라운드가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들이 지금 북미 쪽에서 지금 좋고 유럽 쪽에서 좋은데 일본에서도 지금 K 한류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인디 브랜드를 또 인수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 일본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클리오가 수입 대행업체 두원이라는 그런 회사, 그다음에 두원과 이제 수입 대행업체 카와미 이제 인수를 좀 해가지고 일본 매출을 이제 상당히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본 매출 같은 경우 연평균 이제 앞으로 3년간 20%씩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프로에서 CJ 올리브영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드러그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드러그스토어에도 많이 이제 입점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세븐일레븐 같은 거에도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예, 편의점에도. 그래서 일본 매출이 좀 기대되는 그런 회사이고, 당연히 1분기 실적도 오늘 이번에 좋고요. 그리고 올해 어떤 실적도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세도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플로우에서는 실적이 답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했었던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반도체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화장품 역시 눌렸을 때 좀 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섹터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대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책 전달해 드립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채팅창에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화장품주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시는 질문들이 많아요. 어떤 종목이 사고 싶으신지 또 직접 또 신청해 좋죠. 주시면 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매수 전략들 짜드릴 테니까요. 매수 문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갈 텐데요. 네. 엔터주입니다. 최근에 그 엔터주가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지금도 시끄러운데 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 어쨌든 연금술사맛 쿠키님께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올려주셨습니다. 63,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지금 10%. 예. 하이브가 멈칫한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왜요? 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드는데. 반사 수익 이런 걸 좀 기대를 하셨나? 그런가요? 전 오히려 잘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더 안 가죠? 근데 차트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저는 수급부터 먼저 보였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슈가 좀 없어서 그런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엔터 쪽에서는 뭐 이제 코로나도 아닌데 콘서트로 돈 잘 벌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반사 이익이 나올 거사라고 예상은 되는데 약간 좀 오리무중으로 갔다고 할까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피프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 들은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긍정적인 것보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임금 인상률이나 연봉 협상률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상률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조금 세게 부르셨어요. 미진 대표께서. 물론 뭐 워낙 감각 있으시고 뭐 하는 공연마다 잘하시니까 더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을 챙겨주면 이제 회사가 뭐 단기 순이익 줘서 많이 떼줘야 되고 유보에서 떼줘야 되니까. 근데 뭐 풋옵션 뭐 얼마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이제 그때도 20%에서 얘기했을 때도 조금 피프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정말 그 파란을 일으키면서 많이 편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성적인 사람과 약간 감성적인 사람,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도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취할 수준에 취했을 때 이 업자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못 준다고 하면은 뭐 중이던 이게 너무 또 차갑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전 그래요. 제가 막 연봉 얘기해 보고 내가 정말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네.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 이거 또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데 또 내가 내적 갈등 그만하시고 그냥 해주세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 법적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또 불확실성이 또 늘어난 것 같아요.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는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높으니까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JYP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2023년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그때 K-팝 열풍도 불기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기업들이 판매하는 앨범이나 콘서트가 워낙 괜찮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그 뒤를 보거든요. 새로운 보이그룹이라든가 걸그룹이라든가, 그 다음에 2024년 실적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2023년보다 잘할 거라고 나와요. 근데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보다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봤던 2차 전지나 완성차 같은 현상이 엔터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분기가 엔터 개통, 비수기라는 점도 감안하고, 이제 JYP에서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의 뒤를 잇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잘 안 보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엔터를 전반으로 둘러싼 연애 소식, 소송 소식 이런 것들이 조금 투심을 좀 망가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하다 잠깐 쉬었지만 그 하이브랑 어도어가 좀 피 터지게 싸워주면 JYP가 반사 이익은 가지는 것을 막고 수익 중이시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내가 보유 기간만 조금 늘려도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는 한 76,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수익 중이시니까 TS 구간은 제가 65,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투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은 그냥 실적대로 그냥 잘 나올 걸로 보세요? 만약에 약간 좀 실적을 바라보실 때 털털하게 보신 분은 실적은 괜찮다. 근데 2차 전지로 엄청 떼돈을 버신 분들은 한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이익률,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투심은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많이 흐트러 놓은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JYP 엔터테인먼트, 반사이익, 그리고 실적, 이러한 키워드들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76,000원, 손절가 65,000원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상담은요, 텔레칩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랑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5,500원이네요. 비중 15% 담으셨습니다. 텔레칩스 오늘 좀 변동성이 좀 크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그래도 1% 상승은 지켜낸 모습이었고요. 26,000원 오늘의 종가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시청자님은 이 상승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정해주셨습니다. 28,000원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김진환 전문가님, 텔레칩스입니다. 목표가 한번 잡아볼까요? 네, 결론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가능하다. 네, 오늘 솔직히 움직임이 나온 게 결국 그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 칩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칩셋, 미더, 그다음에 텔레칩스 같은 건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게 차량용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좀 둔화가 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라면 저희 휘발유 쓰는 그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전기차 모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텔레칩스가 설계를 해서 현대 모비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이것이 거쳐가지고 현대나 기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현대나 기아 매출이 60에서 65%에 달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비중이 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고객사로 좀 이제 매출을 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컨티넨탈 같은 그런 어떤 회사랑 또 계약을 또 이제 앞두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 전년 대비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2,123억, 영업이익은 199억 원인데, 이렇게 따지면 선행퍼로 봤을 때는 올해 19배, 그 다음에 내년에 17배 정도 되거든요. 가장 높았을 때가 거의 33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밸류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보유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다가 모두 다 음봉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라고 저희가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지속적으로 수급은 좀 유입이
약간씩은 되고 있네요.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조금 턴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략 제 지금 차트적으로는 요 초록색 선이거든요. 초록색 선은 제가 60일 선이에요. 60일 선인데 대략적으로 28,000원은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뭐 거래량이 뭐 강하게 동반해서 뚫어준다면 다시 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가더라도 뭐 HBM 쪽이 1분기 실적 관련 기대감으로 좀 가는 모습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HBM 관련해서 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이 좀 강세인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쪽이 별로 그렇게 좋게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뭐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술적 반등 28,000원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제가 그건 거의 한 3만 원 정도도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텔레칩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 목표하셨던 가격 기술적 반등으로 28,000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뷰까지 3만 원까지도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실적 잘 나왔는데 내려가 버린 종목입니다. 대웅제약. 미세 플라스틱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14,800원에 비중 11%입니다. 장 초반에 반짝하더니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실적을 보게 되면 막 역대 최대 실적, 뭐 팩스쿨루 고성장, 뭐 우수 혈당 강화 효과 입증 좋은 건 다 있는데 오늘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 소멸인 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팀장님, 대웅제약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소송이 진 이후로 투시 완전 돌아선 걸까요? 저도 빠르게 뉴스를 찾아봤는데 좋은 뉴스밖에 없거든요. 네. 임상도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임상 2상, 3상 진행하고 있는 뉴스가 있고 자회사 중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코나 이런 거 보면은 가장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나 ABL 바이오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올바이오팜한테 수급을 다 뺏겼는지 한올바이오팜한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왔고 임상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긁어서 부스럼을 하나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제 소송 진행했던. 근데 네. 그 소송도 사실 몇 년 전에 끝났거든요. 뭐 졌든 간에. 근데 져가지고 실적 조금 깎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반영이 됐고 재무제표로 보면은 연간 실적 봤을 때랑 주가 수익 봤을 때는 야 이게 대웅제약만 떼고 봤을 때는 야 정말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제조업으로 봐도 무방한 만큼 배당도 한 1% 주고 업종 대비 한 4분의 1가량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웅제약이 안 가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뭐 이제 만능 용어의 수급 문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좋은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떤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안 가는 법이에요. 그다음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도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뭐 원사이드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그래도 딱 긍정적인 거는 매수가 매도보다 우월했다. 근데 어제 오늘 기관이 매도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 보유하신 분께서 좀 매매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빠르게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순저가 마이너스 5% 아마 수익 중 약손실권이시네요. 그럼 약손실권 잡고서 한 2주 정도 보유한다고 하시고 2주 안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나빠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안 움직이면은 이 보유 기간을 줄여서 내 기회적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약손실, 약수익권 잡아서 2주 보고 나서 안 움직이면은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제가 10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한 1주, 2주 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목표가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오늘 실적 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확실한 이유보다는 우선 수급적인 측면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또 이 대웅제약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 10만 5천 원,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목표가 12만 원, 12만 5천 원 제시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세트레가이 살펴봅니다.
하겠습니다. 권민정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세요. 매수가는 48,406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51,600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세트레가이가 올 한 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점점 더 이슈와 함께 탄력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다만 또 실적 부분에서는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좀 주가는 변동성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세트레가이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상당히 뭐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예, 급등 전에도 저는 관심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초소형 군지비성 1호를 발사를 했었는데 이게 하나 시스템하고 같이 만든 거였습니다. 이게 24일 날 이제 임무 궤도에 안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실적 쇼크는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뭐 안 좋을 거는 알고 있었는데 시간에 좀 많이 내리더라고요. 실적이 좀 나왔는데 네. 뭐 거의 1000% 정도 뭐 분기 실적이 좀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원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시간에 좀 떨어지던데 오늘 아시다시피 이 하나 쪽에 이제 모회사 쪽이죠. 여기에 이제 계약건이 한 1,000억인가요? 4년 정도의 1,000억 계약건. 그러니까 최근 매출액 대비 80% 어떤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밀려 마감해서 좀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36.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가 뭐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회사에 좀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추세가 이런 소형 위성들을 자꾸 이렇게 발사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초소형 위성 체계 같은 것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부분에 쓰이지 않습니까? 뭐 조기 경보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군사 정보, 군사 위성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소형 위성 수요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트라이가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저희 이제 항공우주청 개청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는 제가 또 힌트 드릴게요. AP 위성 같이 보시면 좋아요.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예,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세트라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올해 흑자 전환 이슈, 흑자 전환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슈가 상당히 좋으니까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봉 제감 뛰어난다면 보시겠습니까? 낮습니다.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해 보여요. 예, 지금 많이 꼬리를 달았지만 월봉으로도 보시면 한번 갈 때 좀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보실 때 이것도 제가 팁 하나 드리는데 최근에 어떠십니까? 밑에 보시면 거래량 보이세요? 예, 10일자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점. 이게 지금 최근 거의 1, 2년 사이에 가장 큰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우주청 개청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6G 들어보셨을 겁니다. 6G 관련해서는 이제 통신 위성이 필요합니다. 적외도 위성이 있어야지만 6G가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올해 저는 항공우주 쪽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보신다면 그래서 제가 월봉으로 띄워놨습니다. 거의 한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볼 만한데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계약건 이슈로 좀 강했다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또 이제 가지 않으면 내일 움직이지 않으면 또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시면 기관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로 보신다면은 제가 단기로 보신다면은 전고점은 우선은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요. 전고점 58,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리고 중기적으로 6만 원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선은 여기 67,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세트레가이는 뭐 지나간 실적보다 이제 다가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은 것 같고 우주항공청 이슈에다가 6G 이슈까지 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58,000원 목표가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길게 6만 원 그리고 67,000원까지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AP 위성까지 덤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플러스 수급기 들어온 부분 10일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서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일확천금님께서 LS 에코에너지 근데 이 별명을 잘 지어야 돼요. 별명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19,000원에 사셨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사시죠? 오. 예. 10% 남으셨는데요. 네. 전선주 얘기가 하도 나와갖고 얼마 전에 이제 매수를 아, 했는데 진짜. 언제쯤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멋있고요. 차트 보니까 정말 일확천금을. 그냥 이름대로 간다니까요. 예. 이 건 대신에 이 금으로 바꿔야겠어요. 자, 어쨌든 LS 에코에너지. 저 이거 뭔가 했더니 뭐 다른 여러 가지 전선주들도 유명한 거 많은데 전 이거 좀 거의 처음 봐가지고요. 괜찮습니까, 전망이? 네, 혹시 축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전력 설비나 전선 수요가 유럽이나 미국 쪽도 있지만 동남아 쪽으로도 이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LS 에코에너지가 LS 전선 아시아예요. 그래서 LS 전선과 더불어서 약간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업 영역이 동남아 쪽입니다. 베트남 네. 쪽.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선 관련 종목들에서 국내 전선업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전선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이랑 가온전선이 국내 전선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수출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이 먼저 실적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가온전선이랑 LS 에코에너지가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낙수요가를 볼 때 대장을 정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H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치고 나가고 뭐 LS 일렉트릭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매매할 때 이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너무 먼저 가가지고 좀 부담스럽네. 그럼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보통 그런,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같은 업종에서 거래 대금이 3등인 종목을 찾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LS 에코에너지인데 그 기업이 실적까지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 이제 재무제표를 펴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온전선이랑 LS 에코에너지는 이 재무제표를 보면 분기 실적이 그냥 상반기랑 유사해요. 근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럽이랑 북미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까지도 전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구리 가격이 또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다 갔는데 LS 그룹주들 못 가다 보니까 이제 LS 일렉트릭 가고 그 다음에 가온전선 가고 LS 에코에너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AI 데이터 센터가 2배 정도 규모가 될 거니까 일단 실적은 2배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최고가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금융 섹터에 있거든요. 금융 섹터에 있는데 12개월 선행포가 48.29예요. 근데 우리가 엔터 비교할 때 하이브는 코스피 서비스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SM이나 JYP, YG는 코스닥 오락문화에 있어요. 그래서 오락문화에 펄을 적용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설비랑 전선은 업종퍼가 80입니다. 네. 그러면은 LS 에코에너지가 12개월 선행포가 48.29니까 적정 주가는 대략적으로 대충 계산했을 때 현재가가 3만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만 8천, 3만 9천 원까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위험합니다. 이런 발언은. 그래서 네. 저는 왜냐면 이미 수급이 붙었으니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6개월 뒤 1년 뒤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지금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지금 고용지표 실적 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금리가 뭐 10년물 채권 금리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성장률이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지만 위아래로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 팀장이 아무리 38,000원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묻어놓고 38,000원 매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지지구간을 보고 이탈했을 때마다 전량 매도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팔면서 시세를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TS 구간은 28,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28,000원 이탈하면은 5% 절반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차 TS 구간은 제가 2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6,5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한 다음에 다시 눌림목 아랫단에서 사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34,000원, 36,000원, 38,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고 3%씩 매도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할 매도 의견으로 좀 구체적으로 구간대를 다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LS 에코에너지 1차 손절가 28,000원, 2차 26,5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총 3개, 34,000원, 36,000원, 38,000원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나래님이
한싹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가끔 보이네요, 이 종목.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뛰어 올라왔어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14,500원이고요. 비중 15% 담겠습니다. 무상증자 주식인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이제 어제가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일이었고 어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줍니다. 오늘도 15% 뛰어 올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고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김진환 전문가님 한싹입니다. 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요게 그러니까 무증 권리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무증 권리락 날인 날 전날 아마 종가가 요게 17,780원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4,500원에 사셨으니까 수익권이었을 텐데 그러네요. 요게 권리락을 하면서 요게 절반 가격 8,89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권리락 효과 아시지 않습니까? 요게 1대1 무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주가 나중에 이제 5,000원짜리가 나중에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돼요. 대신에 가격이 깎여 있는데 그 한 주가 지금 나중에 들어옵니다. 절반이 나중에 들어와요. 그게 이제 5월 24일 날부터 이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8,890원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그 반값 갑자기 17,780원짜리가 반값 8,890원이 됐으니까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급등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은. 네네. 그런데 이제 5월 24일 전에 아마 주식이 입고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려우시고 지금 가격에 파셔도 수익권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4,500원이니까 그것의 절반 가격인 7,250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은 상당히 수익이 많으신데 네. 문제는 이제 5월 24일 날 절반이 이제 무정 받으신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8,890원으로 이제 파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이 한 싹의 가격이 8,890원 이하이면은 좀 손해를 보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싹 같은 경우에 지금 높은 가격, 지금 평단이 7,250원이실 겁니다. 물론 이제 계좌에는 마이너스 찍힐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가격 이상에 파시는 것, 즉 7,250원 이상에 파시면은 수익권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좀 거의 한 12,000원대 가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시간에서 조금 떨어진 12,000원이면은 많이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4일 날 상장이 되면 8,890원 가격 기억하셨다가 요 가격 이상이시면 아니면 지금 많이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뭐 8,500원 정도 해도 그래도 수익권이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권리가 들어오시고 나머지 가격 절반의 이제 물량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주 상장 전에 좀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매도하는 방법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고요. 2부 때 또 연결해서 볼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이 PCB 쪽으로 이수페타시스. 오늘 또 흐름이 좋았잖아요. 지금 4.4% 오르면서 4만 원대까지 딱 올라가는데 장중 내내 변동성은 좀 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